오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의 이해, 그다음에 증강현실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상당히 중요한 얘기 나왔네요. 진짜 증강현실을 활용한 이게 제일 부가가치 창출. 그쵸. 실용적인 거 빨리 써서 돈을 벌어야지. 그럼요. 예,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요. 예, 예, 인간 사회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중국도 원래 또 중국 얘기 나오는데 제가 처음 중국이랑 같이 일을 한 게 네, 언제냐? 2003년도예요. 예, 2003년도에 처음 중국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완전히 거기는 뭐 깡촌이었어요. 그 심천시도 많이 개발을 돼 있었다고 해도 조금만 변두리로 나가면은 시골이죠. 엉망이었고, 외부에 있는 그 중국인들은 심천시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예. 택시도 녹색 택시, 빨간색 택시 이렇게 나눠가지고, 녹색 택시는 이제 심천 시내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네. 빨간 택시는 시내에서만 다니는 거고. 그래서 음, 굉장히 중국에서 그 별로였는데, 지금은 서울보다 좋아요, 심천이. 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이건 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좋아요. 엄청나요. 네, 그리고 오만 그 최신 그 첨단 기술은 다 갖다 놔가지고 거기다가 상당히 우리보다도 기술적으로 앞서 있어요. 사실 중국이 우리가 음, 대먹지 못하게 이제 무시한 거죠. 좀 그런 거는 음,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2003년도에 중국에 처음에 삼성전자 직원으로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5천 년 동안 문화민족이었고 니네 우리보다 상당히 안 되는데 돈 조금 있다고 우리를 너무 업신 여기지 말아라. 예, 우리가 훨씬 더 너희보다 앞서 나간다라고 그때 그랬는데 뭐 얼마 안 있어서 앞서 나가잖아요 지금. 예, 지금은 한국이 게임도 안 돼요 중국한테. 안 그리고 되죠. 예, 우리나라가 지금 앞서 나가는 거는 지금 반도체하고 그 화학공업, 예, 이쪽에서만 좀 그런 거지 대부분의 그 생활 소비재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이 중국 사람한테 엄청나게 밀려요. 예, 뭐 양만 그런 게 아니라 품질도 이제 중국 사람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잘 산 거죠. 이제 잘 살게 됐어요. 음, 그래서 돈이 중요합니다. 잘 살아야 기술도 발전하고 문화도 융성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번 중요해요. 네, 네. 2번 중요하고 그다음에 증강 현실이 열어가는 미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뭐 그런 얘기들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의 미래 이해 이거 보겠습니다. 자, 가상 현실 보면은 Virtual reality. 컴퓨터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그 예전에 이 가상현실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 기초적인 개념을 준 게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지 않고 미리 가상으로 해봐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 거를 미리 예측하는 그럴 용도로 만든 게 이제 시뮬레이션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 많이 유행하기 시작했던 1980년대 말부터 이게 이제 인기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특히 건축 분야에서 많이 썼어요. 이런 거는 다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토목공사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해봐야 되잖아요. 네, 음, 그런 것들은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기술들이 축적이 돼서 나온 게 사실은 가상현실이고요. 이 가상현실을 영화화해서 가장 극단적인 표현을 보여준 게 매트릭스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가상현실을 좀 느껴보시려면은 매트릭스 영화를 보시면은 그냥 한 방에 이해가 돼요. 제가 복잡하게 이해. 매트릭스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 남자 배우 때문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 예. 영화 자체를 남자 좋아해요. 그래서 몇 남자 번을 배우 봤어요. 굉장히 예, 잘생긴 배우 하나 나오잖아요. 키아누 리브스라고. 예. 네, 하여튼 예, 유명하죠. 빨간 약이냐, 파란 약이냐 선택해라. 예. 그쵸. 그거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상현실의 기본 컨셉들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2000년대 초반에 나왔거든요. 뭐 다 나와요, 실제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이 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해가 상당히 빠르십니다. 예, 그거 보면은 사람 머리에다가 뭘 꽂고 사람은 누워 있고 그냥 생각만 하면 거기서 뭐 지들끼리 뭐 총도 쏘고 막 난리부르스를 치잖아요. 예, 뭐 실제로 극단적으로 하면 그렇게까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를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될까 봐.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자기 몸이 뭐 저처럼 배 잔뜩 나오고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49이 되다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메타버스 안에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아바타를 고를 수 있으니까 제가 갑자기 톰 크루즈 몸매가 될 수 있는 거. 톰 크루즈 나이 많구나.
젊은 배우 누군지 모르겠네. 음. 하여튼 뭐 하여튼 멋있는 배우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얼굴도 바꾸고 막. 예.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바타가 되게 그 대안적으로 많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이게 기술이 너무 발전하도록 방치를 해뒀다가는 이게 이제 인간의 존립 가치가 이제 이상해진 게 모든 개념이 흔들리는 거죠, 여기서부터. 음. 네, 그렇죠? 네.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갈 수가 있는데 왜냐면 뇌만 살아 있으면 되니까. 근데 실제로 뇌만 살아 있게 하는 거는요 어렵지가 않아요. 뇌에서 필요한 거는 사실 혈액밖에 없잖아요. 음. 그렇죠? 예. 뇌에서 필요한 건 혈액이고 그다음에 시신경을 모방한 그런 그 안구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CCTV 영상이나 이런 거를 자기 눈에다 붙여가지고 그냥 연결해서 뇌가 인식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도 지금 음성 합성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어디까지 올라와 있냐면 음성 합성은 영어로 스피치 신서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웨이브 오디오를 합쳐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요즘에 음성 합성 기술 굉장히 많이 씁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클로버 서비스가 음성 합성 서비스예요. 네. 그러면 자기가 뇌에서 원하는 얘기는 자기의 구강 구조가 없고 입도 없고 목도 없고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음성 합성 통해서.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청력은 뭐 더 쉽죠. 예, 지금 뭐 그 청신경에다가 마이크로폰을 연결을 해서 듣는 연습도 좀 하고 있고 이런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결국에는 뇌만 있으면 돼요. 그쵸? 뇌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액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혈액이 사람이 뭐 자기 혈액이 아니라 남의 혈액이라도 뭐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쵸? 그리고 뇌만 있다고 한다면은 혈액의 양도 많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뭐죠? 그 지하철 그 물품 보관함 같이 생기는 수도 없이 많은 물품 보관함 같이 생긴 거에다가 뇌를 하나씩 쑥쑥 집어넣어 놓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러면은. 음. 네. 그러면은 일부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제 물론 본인 동의가 필요하고 하겠지만 아주 훌륭한 과학자라든가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뇌만 빼가지고 뇌만 홀라닥 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을 안 죽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가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딱 죽을 것 같으면 심정지가 일어나기 전에 빨리 뇌를 꺼내가지고 그게 할 수 있죠. 예,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놓고 메타버스에다 연결해버리면 아바타 통해서 뭐는 못해요. 다 하지. 예, 상당히 무서운 거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술의 발전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예. 실제로 그게 가능해요? 뇌만 착출해가지고 하는 게? 자, 생각을 해볼게요. 자, 뇌가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필요하다. 그렇죠? 혈액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뭘까요? 아니 근데 뇌만 가지고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그 아니죠.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뇌가 있고 몸이 있고 해서 손발을 움직이고 이래야지만 뭘 느끼는 거지만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뇌는 느끼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카메라 붙이고 뭐 메타버스 붙이고 해가지고 아바타가 움직이는 거와 뇌가 똑같이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만 해주면 뇌는 그렇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렇죠. 예, 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음. 뇌가 필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분밖에 없잖아요. 영양소, 그다음에 뭐 혈액을 통해서 영양소가 공급이 되는 거니까 그 산소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그게 것들만 그러니까 뇌가 존재할 수 있을 만큼의 기본적인 요건만 공급해주면 뇌는 뭐 안 죽죠. 왜 죽습니까, 뇌가? 예, 근데 그게 진짜 예를 들면 실제 예. 뭐 이렇게 어떤 실험 단계에 있나요? 이미 많은 실험이 있었어요. 네, 많은 실험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들은 단위 실험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를 통해서 시신경에 연결을 해서 이 장애인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실험. 그다음에 이제 청각 장애인들도 이제 하는 실험들. 그리고 뇌파에 대한 자극을 통해서 음. 뇌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들 음. 많이 있었거든요. 네, 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기술력이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영화에서만 뭐,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도 된다는 예, 거는. 메타버스에서도 그 저거죠. 메타버스도 지금은 뭐 그냥 게임처럼 장난처럼 하지만
이게 이제 기술의 발전 속도를 봐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들이 돼요. 이제 와서는. 네. 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같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탑건 매버릭을 보시면 이제 뭐 거기 막 한탄을 하잖아요. 파일럿들이. 야, 이게 무슨 4세대 전투기 가지고 어떻게 5세대 전투기하고 전투를 하냐.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5세대 전투기는 지금 스텔스가 핵심 기능이에요. 근데 6세대 전투기가 지금 막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도 준비하고 있고. 근데 6세대 전투기의 특징은 뭐냐면 조종사가 없는 거예요. AI가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일부 육군 장비에는 AI가 움직이는 그런 척후 로봇이 많이 나와 있어요. 현재 한화 디펜스인가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한화 디펜스하고 그다음에 현대 로템 여기서 이제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가지고 한 그런 군용 장비들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 세르파인가 뭐 그래요. 이름이 세르파인가 그래요. 그 세르파가 그 산에 올라갈 때 짐 대신 들어주는 사람을 세르파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어디죠? 히말라야 산맥 있는데 그 동네에서 네팔인가요? 예, 거기 사람들이 뭐 세르파라고 하는데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로봇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군에 보급이 되어 있고요. 한번 잠깐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저희 뭐 이게 인터넷이 좋은 게 바로바로 검색이 돼요. 예. 세르파 육군 장비 중에 세르파가 있어요. 세르파 육군 이게 원래는 그 집 날라주는 사람이에요. 육군 어, 여기 있네요. 무인 전투 차량 나오네. 이게 우리나라 군대입니다. 근데 무인 장비 나오죠? 하나 넘길게요. 세르파만 딱 볼게요. 세르파. 요게 세르파예요. 요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 여기 이제 기관총이 달려 있잖아요. 예, 얘가 돌아다니면서 얘는 근데 사람이 못 보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네, 이거 공중에다 쏘고 있는데 적군한테 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뭐 장애를 재간이 없죠. 이거는 이제 다른 장비죠. 이제 특수부대가 쓰는 장비. 자, 근데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요거였어요. 요 장면. 아이고, 넘어간다. 자, 요게 세르파고요. 이제 지금 저거를 작전 개념에서 어떻게 쓰냐면 보병은 후방에 있고 전방에 이제 얘네들을 보내요. 적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 그러면 얘네들이 다니면서 화면을 찍어가지고 뒤로 보내주면은 뒤에서는 그 화면을 보고 적이 있다 없다 판단하잖아요. 적이 있으면 여기서 명령을 내리면 얘가 알아 돌아다니면서 막 쏘는 거예요. 그럼 적군은 이 로봇한테 또 총을 쏘잖아요. 그럼 위치가 발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총 쏘는 위치가. 그럼 걷다가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포로. 그래서 하니까 이제 뭐 중국은 모르겠고 북한군은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 거의 그 전력 비율이 10대 1의 차이가 난대요.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예, 북한 다 이제 인력 베이스로 하는 거고 우리가 맘 먹고 안 싸워서 그렇지 맘 먹고 싸우면 북한은 더 이상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힘을 못 쓰는 존재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제 AI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다 발전해가지고 가면 지금 이 VR 기술 때문에 결국에는 가상세계에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이런 기술이 있었으면 안 돌아가지고 또 뇌만 또 홀라당 꺼내가지고 놓고 이순신 장군 옆에다가 아인슈타인 뇌도 갖다 놓고 이렇게 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뇌만. 그러면 전쟁을 하면 뭐 엄청나게 잘 싸우겠죠. 그리고 전쟁 뭐 사람이 싸우나요? 아까 보시다시피 그런 기계가 가서 막 총 쏘고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돈 많고 기술이 많은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 많은 거 소용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많아봐야 폭탄 한 방이면은 뭐 그죠. 몇십만 명 정도 한 방에 죽고 뭐 이러는 세상에 사람 많은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맞아요. 예,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만 나쁜 짓만 하지 말고 다 벌어야 돼. 예. 왜냐면 보시다시피 전투 장비도 다 저런 식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기술과 자본이 없으면 아무리 뭐 정성이 갸륵하고 노력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아니 그 쇠를 무슨 재주로 이겨요 사람이 그 쇳덩어리를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게 가상현실의 의미는 가상현실에서 예전에는 가상현실에서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미래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한 용도를 썼지만 지금은 이 가상현실이 메타버스라는 거대한 공간 속으로 지금 연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안에 이게 연결이 되고 실제 메타버스에 있는 아바타들은 또 실세계와 또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메타버스 내에서 전쟁하면 실세계에서 로봇들이 똑같이 움직이는 전쟁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표현해서 녹여내는 영화가 아바타라는 영화예요. 아바타라는 영화 보시면 미군이 그 미래의 미군이 뭐 하다가 다쳐가지고 뭐 이제 그 장애인이 돼서 이 사람이 무슨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움직이면 아바타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꼬랑지 긴 아바타가. 그래서 막 화살도 쏘고 칼싸움도 하고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세계인지 가상세계인지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가장 빨리 이런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는 게 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국방 분야에서 제일 많이 그렇죠, 쓴대요. 국방에서. 예. 그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코미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뭐 옛날 방식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참 한심한 나라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이 이제 가상현실은 이겁니다. 정확하게 문구를 보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구축한 가상 공간에서 시각, 청각, 촉각 같은 오감의 상호작용을 실제처럼 느끼도록 구현된 가상 환경. 자, 보세요. 컴퓨터가 만들어 놓은 그 가상 공간 속에서 이 가상 공간을 그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이버 스페이스 들어보셨어요? 됐죠? 예. 예. 그 옛날 말이긴 한데. 네. 예. 자, 사이버 스페이스가 이제 일예예요. 사이버 스페이스 같은 공간에서 시각도 되고, 청각도 되고, 촉각도 되고, 냄새도 될 거예요, 이제는. 냄새 센서도 많아요, 요즘에. 냄새를 만드는 센서가 요즘 잘 안 되는데, 그것도 뭐 조만간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실제처럼 느끼도록 구현된 공간인데, 이게 뇌랑 연결되면 뇌는 그렇게 오해할 것이고, 또 이게 실제 로봇과 연결되면 그 로봇은 정확히 아바타 역할을 해주니까 뇌가 명령을 내는 대로 싸우겠죠? 예.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뭐 맞는 거고, 어디까지 틀리는 거고, 그동안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그 체계를 다 뒤흔들어 버리는 얘기들이거든요, 이 얘기들이. 자, 이렇게 되면 가장 직격탄 받는 분야가 어디냐면 종교예요. 예,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상현실 때문에 유럽은 지금 교회가 장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교회가 막 그러니까 이제 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실제로. 교회들이.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막 매물로 나와서, 교회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12세기, 13세기 아주 오래된 그런 뭐 수도원 같은 걸 사가지고, 나이트 클럽을 만들고 막 그런다네요. 네. 교회가 교- 나이트클럽으로 해서 이제 쾌락의 장소로 바뀌네. 네, 그게 이제 종교가 그만큼 지금 위험해졌어요. 네. 지금 이제 더 근데 이상 왜 교회를 팔죠? 운영이 안 돼서. 아, 운영이 안 돼서? 네,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인구가 거기도 폭발적으로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또 그 신도를 자꾸 늘려야 되는데 새로운 신도는 안 오고 있는 신도도 다 뭐 그러니까 그 연로해서 헌금의 그 규모가 작고 뭐 하여튼 운영이 안 된대요. 돈이 없대 정신의 세계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있는 걸 팔아야지 운영을 하잖아요. 남은 거라도 운영하는데 그게 이제 교회를 아예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나와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게 또 이게 체증을 해보면 증거가 되게 많아요. 인터넷 안에서는. 예, 그러니까 종교가 제일 아주 큰 문제죠. 지금 문제죠. 그럼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갔지만 우리나라도 뭐 1, 20년 내에 세대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절도 그렇고 예, 싹 다 나이트 클럽으로 교회가 이제 싹 다 나이트클럽으로 그냥 네. 술과 음주와 쾌락에 그냥 네. 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으로 보기에는 그냥. 요리집 만들면 딱 좋게 구성을 해놨어요. 뭐 한식집 같은 거 만들면. 네. 자, 그렇게 바뀔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럴 상황이 아주 많아요. 예. 자, 그래서 가상현실은 요게 핵심이에요. 말 그대로 버추얼 리얼리티고 그걸 이루고 있는 컴포넌트는 뭐냐면 시각, 청각, 촉각 이런 오감. 지금까지 우리가 느낀 대부분의 가상현실은 뭐였냐면 대부분 시각과 청각만 했었어요. 그쵸? 예, 이제 아바타를 통해서 나의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이제 상대방하고. 옛날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보기만 한 건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게
여러 사람이 다 똑같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한 공간 내에. 예. 그래놓고 거기서 아바타끼리 서로 통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바타가 나잖아요, 결국에는. 예.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 나빠가지고 찰싹 때렸어요. 이제 아파야 돼.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예, 뭐 얼굴에 달아야 되나?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그런 서비스가 나올지도 모르죠.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가상현실은요,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율성, 그 다음에 현장감, 몰입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그 품질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요겁니다. 현장감, 몰입감. 예. 그래서 사실 이 현장감, 몰입감에 대한 그 가장 원시적인 그런 것들은 뭐였냐면요. 사실은 영화예요. 예. 영화라는 게 없었던 시절에는 사실 그런 그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뭔가 이게 뭐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이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뭐 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 시절을 보면 다 영화가 이제 주로 그래서 줄거리나 스토리로 다 몰입감을 줬죠. 그죠? 근데 이게 한 20년 전부터 무슨 뭐 3D 영화관, 뭐 4D 영화관 해가지고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현장감하고 몰입감을 주기 위한 거죠. 그거는 단방향으로 어떤 정보를 준 거였는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이제 단방향이 아니라 실제로 아바타를 통해서 여러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 생겨버린 거예요. 가상세계에서 이 기술을 바탕으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된 거고요. 가상현실이 있고요. 가상현실의 종류는요. 몰입형 시스템, 그 다음에 비몰입형 시스템, 그 다음에 증강현실 이렇게 있는데 몰입 1번과 2번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얼굴에다가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그걸 같이. 예. 그걸 쓰면 그 장비를 쓰면 이제 영상이 이제 그 3D로 나오죠. 이건 한번 보신 적이 많을 거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3D 영화 가면 다 이렇게 하죠. 예. 그리고 뭐 게임장 가도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게 이제 몰입형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비몰입형 시스템은 뭐냐면 그냥 데스크탑,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노트북이나 그다음에 스마트폰 가지고 이제 화면 보면서 이제 하는 거죠. 화면 보면서. 예. 지금은 뭐 단순하게 뭐 채팅 정도? 예, 뭐 그걸 소통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3번은 뭐냐면 증강현실,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건 뭐냐면 몰입형하고 비몰입형이 섞여 있는 형태예요. 뭐냐면 구글 글라스 생각하시면은 아주 편하세요. 그러니까 실세계를 보는데 실세계에 막 무슨 뭐 라벨이 붙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지도도 나오고. 예.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구글 글래스 한번 잠깐 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글 글래스 한번 볼게요. 구글 글래스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게 증강현실입니다.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글래스. 예전에 이런 형식으로 게임을 만들어서 대표적으로 유행했던 게 뭐냐면 포켓몬고였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포켓몬고라는 게 Here are the 있었습니다. basics of how to use glass. 자, 이게 어그멘티드 리얼리티입니다. This is your touchpad. It runs from your temple to your ear. 예, 뭐라 말이 Tap 많네요. the touchpad to wake up glass. 예, 그리고 You 시계가 should see 나오는 게 the 화면에 나온 display 거예요. above your 시간. line of sight. 예. Adjust it to see everything. 근데 The home screen 실물과 shows a 겹쳐서 clock. 보여요. 이게 특징이. This is your timeline. It's all are coming up. Like swipe 그래서 down 거리를 anywhere to 걸으면 go 지도도 back to 나오고 the 막 timeline. 이렇습니다. Cards to the right of the home screen are from the past. For example, messages, videos, or photos. Tap on a photo to share it.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이건 좀 약하긴 한데 하여튼 Swipe down to go back 비슷한 to 겁니다. standby. 이게 이제 AR입니다. AR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증강현실 여기 나와 있네. 옛날에 이런 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스마트폰 딱 대면 이렇게 막 태그가 라벨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여기는 뭐다, 여기는 뭐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그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AR 그렇게 됩니다. 증강현실. 네, 보통은 증강현실을 빼놓는데 여기서 또 가상현실 안에다가 속에다 넣어놨네. 하여튼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서. 네, 그렇습니다. AR이라고 불러요. 네, AR 이렇게 뭐죠?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아마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상현실은 가상현실 구현을 위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나 네트워크 통신 기술, HMD 같은 오감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입출력 장치가 필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 통신이에요. 네,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데 과거에는 5G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6G 나온다고 하니 5G의 20배잖아요. 지난번에 얘기 나왔잖아요. 5G의 20배인 6G가 나와버리면 더 이상 없어요. 네, 제가 보기엔 엄청난 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미국의 그 군용 위성을 전용한 상용 위성인 GPS 시스템 우리가 이용해서 위치 오차가 뭐 15m 이상 났었는데 우리나라가 직접 그 누리호인가요? 우리나라 만든 로켓을 쏴서 지금은 5개의 대학에서 뭐 하던데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통신위성을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정부의 목표는 2030년대까지 센티미터급 특이 오차가 발생하도록 만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뭐 엄청나게 정교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써도 6G 통신에다가 우리나라가 자체로 떠 올려놓은 KPS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GPS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인데 여기서 G가 빠지고 이제 K 붙인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포지셔닝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KPS를 가지고 직접 이제 그 특위 서비스를 한다고 하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할 거예요. 센티미터 단위까지 정교하게 측정이 가능하면. 그러면 진짜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포탄이 센티미터 단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 위치 오차가 센티미터도 안 나게 생겼어요. 지금 그 우리나라가 만든 직접 사용하게 되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만든 대부분의 그 유도탄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도탄들이 미국의 GPS를 써요. 근데 미국이 허가를 안 해주면 그 GPS 암호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못 쓴대요. 네. 그래서 그냥 상용 GPS 가지고 적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좀 안 맞겠죠. 그러니까 많이 보정은 했다고 하지만 잘 안 맞아요. 그러면 오차 범위가 15m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직접 만든 위성이 올라가면 이게 센티미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차이나도 그렇고 힘들 텐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바로 나오네요. 매트릭스 빠질 수가 없어요. 가상현실 나오면. 매트릭스 보면 현실과 가상세계를 오가면서 어느 곳이 진짜고 가짜인지 착각하게 만들어 관계까지 혼란하게 만드는 이게 딱 가상현실 메타버스. 이 자료에는 이제 메타버스를 그렇게 연결 안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건 사실 뇌만 있으면 돼요. 매트릭스도 보면요. 사람은 아무 짓도 안 해 누워 있어요. 네, 머리에다가 뒤통수에다 뭐 바늘 같은 거 꼽아가지고 뒤에 꽂고. 네, 그게 다예요. 그 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뇌만. 그러면 그날 기분에 따라서 이럴 수 있어요. 아주 돈이 많은 그런 그 사람이라면 아바타만 바꿔 아바타를. 오늘은 어제는 톰 크루즈 했으니까 오늘은 한번 아랑드롱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아랑드롱 아시죠? 그게 되는 거예요. 뭐 한국 배우 누가 있을까요? 정우성인가요? 뭐 잘생긴 배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저기 대림동 가서 싸움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마동석을 갖다가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리를 하려면 사실 기술이란 거는 기술이 발전할 때 가장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게 뭐냐면 법과 제도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법과 제도가 먼저 만들어지고 기술이 만들어지면 혼란이 없는데 기술이 나온 다음에 뒤늦게 이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게끔 뒷받침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기술의 발전도 중요한데 법과 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과 제도. 그래서 그 기술하는 사람들의 가장 약점이 그거예요. 법 제도는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기술부터 만들어. 못 써먹어요. 기술이 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에 안 맞으면 이거 어떻게 씁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오늘 제가 그 저희 아이하고 그 어디죠? 박정희 기념관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쭉 가니까 바로 홍대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종점이 홍대예요. 그 마을버스의 종점이 홍대인데 홍익대학교 앞에 딱 내렸더니 아니 뭐 돌아다니는 젊은 친구들의 거의 대부분 한 80% 90%다 배꼽 튄 거예요. 싹 다 배꼽 튄 거예요. 민망할 정도로 배꼽 튀어요. 이게 무슨 그 정도로 배꼽 튄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배꼽 티를
이란에 팔 수 있을까요? 이란. 이란에서 뭐 인터넷도 살 안 텐데? 통하니까. 그죠? 이란에서 그런 거 안 입잖아요. 입으면 뭐 큰일 나잖아요. 그런 데는. 그죠? 이란도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사우디아라비아도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아예 죽죠. 여자가 운전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이나 사우디는 그 사람들만의 그 이슬람 율법을 통해서 하니까 그 이제 그 이슬람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법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배꼽티 만들면 안 팔려 못 팔아요. 아무리 이뻐도. 예. 한국에서는 쓰지만 그 법제도가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볼 때는 항상 법제도를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참 걱정이 뭐냐면 아니 기술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는데 아니 그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예, 그 뭐 코리아 내셔널 어셈블리인지 뭔지 하는 그 이상한 기관이 있어요. 그 파란색 지붕 갖고 있는. 그러면 거기만 들어간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해요. 아니 무슨 법률을 만들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문제를 예. 만들고 이제 법을 안 만들고 이것 아 때문에 국회를 그러니까요. 부셔야 돼. 법률을 국회를 그냥. 그럼요. 법률을 빨리빨리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서 이게 사실 법이란 게 사회적 합의잖아요. 사회적인 합의를 빠른 속도로 이끌어내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 글로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야죠. 깜빡질하는데. 예, 글로 만들어서 법률로 만들고 이거를 이 법률을 가지고 행정부는 재해석해서 제도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해 버리면 되는 건데 아니 도대체가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 문제가 많아요, 진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때려줘야 돼, 진짜. 맞아야 돼, 걔네들. 진짜 일단 맞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일을 안 하잖아요. 너무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이거를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이나 일반인 분들이 이런 기술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종착 지점까지 아셔야 돼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슬람 율법 때문에 배꼽티가 안 팔리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것도 만들어 놔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 법제도가 안 만들어지면. 그 법제도 누가 만들어요? 국민들이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꾸 국회의원들한테 무식하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했는데 못 알아먹으면 그건 자격이 없지. 어떻게 법을 만들어요?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건 좀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네, 강하게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